죽으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장기 기증을 그 사람 받을 장기를 텐데. 기증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거가 또 다시 몸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 받는 사람은 이미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텐데 또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한다면은 계속 구렁텅이에 빠질 거라는 정의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시미는 시간을 번 거예요. 장기는요 최대 10시간까지만 제일 긴 보존 장기도요 10시간이 한계예요. 그래서 1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말을 돌려갖고 그냥 그 일이 아니면은요 그냥 문 부시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창문 부시고 들어가도 되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예, 막은 거죠.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긴 했지만 근데 결국 후시미가 유카한테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지는 이게 끝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2편을 봐야 돼요. 어쨌거나 그리고 네. 근데 살해 동기가 그냥 단지 그것뿐이야? 네. 그 장기 기증 서약을 했으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야? 그게?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그 정도. 그럼 아빠도 읽어봐야겠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어디서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이든지. 아니요. 그러면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자기가 이 사람이 범인이란 게 드러나지 않았어, 그럼 아직? 네. 여기서 끝에는요. 후시미가 범인이라는 거에 경찰에 들키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근데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밀실인데 그 사람 중에 당연히 범인이 있겠지. 네. 여기는 그 성 자체가 밀실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범인인데 그게 어떻게 안 밝혀지겠어. 경찰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수사를 할 텐데. 그래도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살해하는 과정에서 지문이나 이런 게 안 남을 수가 없잖아. 옷 같은 거 걸쳐놓고 그럴 때도 지문 다 남아있고. 다 장갑을 다 끼고. 근데 나야무라가요. 일본 지방에서요. 좀 다른 도처세대랑 달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가는데요. 가서 살해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알리바이가 좀 만들기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잖아요. 분명히 경찰이 나오면은요. 동창생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조사를 할 텐데 자기 혼자서만 그 멀리로 아무 얘기 없이 갔다 오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차라리 오랜만에 우연스럽게 모인 걸로 그때 사고를 낸 걸로 사고를 내는 게 더 좋다고 주인공이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장기 기증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에 대한 반감이 살인을 할 정도의 그런 동기는 아닌데 좀 이상하다. 그치? 여기서 그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 해설 부분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끝나가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호시미도 예전에 장기 기증한 적도 있어요. 그럼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어느 장면이야? 6화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화가요 진짜. 6화는요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가서 보지도 않았고요. 창문을 따고 들어가서 천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소소한 말들이랑 그냥 후심이랑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랑 그리고 문 밖에서 잠깐 두들겨보고 그리고 이야마루인가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창문으로 안을 바라보고 말해준 그 간격만으로 이 정도까지 추리를 하는 거가요. 신기했어요. 그럼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잖아. 이런 추리 소설이나 이런 소설 같은 건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작가가 잘 설명해주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게 너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작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설명 같은 것들을 그런 동기나 이유 같은 것들을 그럴듯하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이 이래서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동감이 생기니까 그런 말도 안 되고 억지스러운 일들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추리소설의 묘미거든. 그냥 평상시에는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사람이 평생 몇십 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을 일을 죽는 걸 보지도 못하죠. 그치 죽는 거 보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명탐정 코난 같은 거 보면 맨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맨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듣거나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니까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그런 뭐 동감이나 공감이 생기니까 이런 추리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 동기가 조금 부족했어.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읽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건 좀 약간 부족하네. 그러면 아니 이게요. 이 편, 동기가 부족하게 나와요. 처음부터 동기가 나오지도 않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만들어 조금씩 나오고 후 쪽에 조금 나오면서 그걸 그냥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여기에 빠져들게끔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그렇게 진짜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흡입력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뭐 이런 수리소설이나 각종 이런 소설들은 그런 흡입력이 강할수록 읽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 그냥 대충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나열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가 없어져 버려. 이건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읽다가 말아버리거든. 근데 이 책은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좀 약간 뭐 설명이 부족할 뿐이지. 그러면 이거는 2편을 읽어보면 내용이 좀 더 정리될 것 같아? 근데요. 어, 여기서 2편에서는 6화가 나오는 점 정도 그러니까 없어요. 알았어. 이제 잘 읽었어. 할게. 제가 이거 솔직히 했는데요. 아침 자습 시간이랑 그런 걸 쳐서요. 매일 원래 하루나 이틀 안에 한 번에 몰아서 읽으면 더 좋은데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서 앞부분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좀 그래서 내가 뭐 글씨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살해하는 모습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은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아이고, 그 동기와 그러니까 모든 문학 작품은 공감이야 공감.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작가의 생각을 글을 읽는 독자가 공감하게 만드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 추리소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비밀, 그러니까 신기한 거나 그런 새로운 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막 독자들은 지적 호기심이 생기잖아, 그랬지? 이런 그런 고풍스러운 옛날 저택들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고 어떤 장식품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지 여기. 네, 그러면 긴 테이블에다가 그치. 의자 있다. 그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를 평소에는 사용해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데서 그런 게 나온다니까 이런 호기심과 흥미가 유발돼. 그런 멋진 탁자나 그런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호기심이 있을 때 작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써줘. 뭐 그거는 뭐 무슨 다리는 어떻게 돼 있고 그 위에는 은초대는 어떻게 배열돼 있고 식기들은 어떻게 배열돼 있고 딱 보면 지적 호기심을 이렇게 막 유발시키면 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쓴 작가는
아주 아는 게 많고 유식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일단